네, 오늘 내 인생의 명작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책은 세스 고딘의 보랏빛 소가 온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참 많이 들었어요, 제가. 요번에 읽었는데 이야기를 들은 적은 굉장히 많았던 책이에요. 세스 고딘이라는 저자도 익히 들어 알고 있었고 보랏빛 소가 온다라는 제목도 또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세스 고딘이라는 저자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마케팅 강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케팅을 한다는 것은 어떤 실력으로 증명해내는 게 쉽지가 않죠. 그 사람이 어떤 성과를 내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전달하고 표현하느냐라는 문제는 조금 다를 겁니다. 총망라해서 어떤 학업적인 면이나 교육적인 면이나 또 강의적인 면, 모든 어떤 실질적인 업적에 관련된 부분까지 총망라해서 현재 가장 영향력이 있는 전 세계에서 마케팅의 구루이다, 선생님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 경영대학에서 MBA를 했고 몇 개의 글로벌 기업의 CEO를 역임을 했습니다. 또 예전에 온라인 마케팅이 많지 않았던 그 시절에 온라인 마케팅으로 수백 개의 기업을 지도를 했고 글로벌 기업 야후의 마케팅 담당 부사장을 했습니다. 저자는 모든 사람의 영원한 화두죠. 창의력을 키우는 일에 몰두했고 매일 블로그에 글을 올렸습니다. 미국의 저자들,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들은 거의 대부분 강의를 하고 블로그에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1년이건 2년이건 3년이건 그 블로그에 올린 글을 엮어서 출판을 하죠. 얼마 전에 세스 고딘도 세계에서 가장 그의 이름을 딴 이 블로그는 가장 인기 있는 블로그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감을 얻어 주었고 또 집필한 저서도 마케팅 관련된 저서만 해도 많이 있는데 이것이 마케팅이다, 더 프랙티스, 이런 책들, 또 제가 지금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내용은 제가 구입한 책의 날개 부분에 있는 부분을 읽어드리고 있고 이 부분은 이제 온라인에서 찾은 부분인데 패스트 컴퍼니 매거진의 에디터로도 있었고요. 또 석세스풀 미팅이라는 회의 기획자들을 위한 권위지라고 할 수 있죠. 거기에서 21명의 명강사 중에 한 명으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또 비즈니스 위크 세계적인 경제지죠. 거기에서 야후 다닐 때였죠. 정보화 시대 최고 기업 마케팅이라고 했고요. 또 퍼미션 마케팅 아이디어 바이러스라는 책. 그가 집필한 책들은 전 세계 37개 언어로 번역되었고 모두 다 글로벌 베스트셀러가 됐고 다른 일반적인 강사들이 자기개발, 혁신, 성공 이런 데 초점이 있다면 세스 고딘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냥 마케팅입니다. 2013년도에는 마케팅협회 미국 명예전당에 올랐고요. 2013년도에는 다이렉트 마케팅협회의 명예전당, 2018년도 미국 마케팅협회 명예전당, 또 30년간 글로벌 마케팅 개념을 새롭게 정의했고 기업 중심의 마케팅에서 고객 중심의 마케팅으로 바꿔낸 위대한 공로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책, 보랏빛 소가 온다. 이 책은 그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모든 학교, 그가 역임했던 모든 회사, 그가 출간했던 모든 출판물 통틀어 가장 압도적인 성과와 가장 압도적인 어떤 역량을 발휘했던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계에서 300만 부 이상의 판매를 올렸고요. 그리고 제가 구입한 이 책은 전 세계 300만 부 판매 기념 에디션으로 구입을 했으니까요. 지금쯤이면 훨씬 더 됐겠죠. 300만 명이, 300만 부가. 그리고
책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아마존 독자 선정 최고의 책에 선정되었습니다. 대체 저는 처음 이 책, 세스 거딘의 보랏빛 소가 온다라는 책을 읽게 됐을 때는 제목이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목이 너무 딱 입에 달라붙는다. 대체 이 책은 어떤 내용일까 너무 굉장히 많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보랏빛 소가 온다 해서 이 보랏빛 소가 무엇인지만 알고 책을 덮자. 네. 그런데 그게 됐겠어요? 네.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마케팅 능력자가 책을 적었는데 어떻게 한 페이지 읽고 보랏빛 소가 이런 내용이었구나 하고 책을 덮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케팅, 사람들에게 자기를 홍보하고 기업을 홍보하고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지를 설명하는 분이 저자인데 얼마나 재밌었게요. 네. 누구에게도 추천해 드리고 싶은 책이기도 하고요. 만약에 본인이 직장을 다닌다. 나는 마케팅 할 게 없어. 나는 비즈니스를 하는 것도 아니고 난 내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일 열심히 해서 봉급 받고 연봉이 정해져 있으니까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 자신을 마케팅하라라는 구절을 꼭 그 항목을 읽어드리고 싶고요. 요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자기 PR 시대입니다. 제가 이 말을 들은 지가 한 2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요즘은 자기 PR 시대야. 그렇게 겸손하다고 누가 너를 알아주지 않아라는 말을 요즘이 아니라 20년 전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책은 내가 비즈니스를 하고 경영의 혁신을 원하는 기업가가 아니더라도 내가 나를 PR하고 내가 나의 가치를 더 개발할 수 있고 알릴 수 있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고 모티베이션이 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주제는요, 바로 보랏빛 소가 온다, 세스 고든입니다. 이 책은 제가 읽기 어려워하는 양장본이에요. 근데 제가 양장본을 좀 힘들어 하거든요. 기념 에디션 더 힘들어합니다. 양장본을 더 신경 쓰면 기념 에디션이 나오는데 우선은 책이 좀 무거워지고요. 앞뒤가 너무 두꺼워서 읽기가 그러니까 한 100페이지까지 읽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표시를 하거나 이게 또 쉽지가 않죠. 또 책을 접거나 뭐 이러는 걸 제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메모나 이런 건 좋아하는데 이 책 그 페이지를 손상시키는 거 이제 거기다 메모하는 거를 제외하고는 하고 싶어 하지 않는데 이 책은 한 장 한 장 넘기는 게 조금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빳빳하고 양장본에다가 종이 재질도 굉장히 두껍거든요. 그리고 책이 되게 작아요. 되게 작은 건 아니고 조금 작은 사이즈로 나왔어요. 차라리 조금 더 부드럽게 유연하게 책을 이렇게 잘 휘어지게 그렇게 만들었다면은 더 가독성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방송해야 되는데 이 책을 추천사부터 제가 읽어드리고 싶거든요. 추천사도 읽어드리고 싶고 또 무엇보다 책의 저자의 어떤 크리스탈이 있는 아주 정수가 있는 서문 프롤로그도 읽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그치면 안 되죠. 그냥 순식간에 충분하지 않은 피와 새로운 피 그리고 보랏빛 소가 왜 보랏빛 소인지 그것도 다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그런데 해보겠습니다. 추천사를 뭐 많은 분들이 추천사를 쓰셨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대학 교수님들 또 장문정 씨도 보이네요. 팔지 마라 사기하라의 저자 MJ 소비자연구소 대표. 이 장문정 씨라고 그 한국 그 온라인 마케팅 그러니까 홈쇼핑계에서랑 온라인에서 아주 입지전적인 최고 수익률을 몇 년 연속으로 찍었죠. 그리고 또 안 좋은 그런 어떤 사회적인 이슈도 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랏빛 소가 온다는 책은 시대를 막론하고 변치 않는 마케팅의 바이블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변하는 시장에 적응하는 실용적 대안부터 혁명적 마케팅 인사이트까지 쉽고 직관적으로 알려준다.
모든 마케터가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다. 지금 이 장문정 대표는 딱 5줄로 이 책을 왜 읽어야 되는지 요약을 했어요. 저는 사실 이 정도를 아주 좋아하지만 서은아 메타 글로벌 비즈니스 마케팅 동부가 총괄 상무, 한국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이름들이 너무 길어서 제가 아주 신경 써서 읽어야 합니다. 이 서은아 씨가 썼던 글은 조금 감성적이고 뭔가 공감되는 그런 그 포인트가 저랑 접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보랏빛 소가 온다는 출간 때부터 지금까지 나의 책장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는 책이다. 20년 전 나는 용감하게 이 책의 저자 세스 고딘에게 메일을 보냈다. 한국의 마케터를 위해 우리가 주최하는 세미나에 와줄 수 있냐는 완벽한 나의 입장에서 적은 콜드콜이었다. 답변은 아예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나 역시 마케터로서 내 고민에 끄덕일 답들을 찾게 해준 그를 향한 헌정의 마음이었다. 나는 답장을 받았던 날의 탄성을 기억한다. 그리고 때때로 답을 찾기 어려운 막막한 순간에 난 그날의 탄성을 떠올린다. 나의 일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을 잊지 않고 초심으로 돌아가 지금 내가 마주한 문제의 답을 찾는 과정을 고민한 것, 그리고 그 방향타가 되어준 이 책을 난 항상 눈길이 닿는 가까운 책장에 둔다. 하루에도 수많은 브랜드가 탄생하고 사라지는 변화의 시대다. 응원하는 많은 브랜드의 고민을 마주하면서 자주 떠오르는 그의 답들은 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단단해진다. 그가 책 속에서 끝없이 강조한 리마커블의 시대.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상품을 주목할 만한 가치 있고 흥미진진하게 만드는 전략이 중요하다는 그의 말. 이 변하지 않는 전략의 중심을 매번 되새기며 책장을 넘긴다. 이 순간에도 많은 고민으로 잠 못 자는 모든 브랜드의 뜨거운 성장을 응원하며 이 책을 추천한다. 네, 서은아 씨. 메타 글로벌 비즈니스 마케팅 동부가 총괄 상무 서은아 이렇게 했습니다. 그 마음이 참 이해가 됩니다. 그냥 평범한 마케터로서 세미나를 주최를 하는 어떤 동북아의 작은 나라에서 전 세계의 최고 그룹, 최고의 마케터라고 할 수 있는 세스 고딘, 내가 존경에 맞지 않는 내가 읽었던 수많은 책에서도 나의 여러 가지 압도적으로 나를 현혹해 했던 저자에게 메일을 보냈는데 답장이 왔을 때 얼마나 놀랍고 행복했을까요? 그리고 그때의 기억으로 이 책을 자신의 책장 가운데 꽂아 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추천사를 쓰고 있습니다. 네. 뭔가 이렇게 마음이 몽실몽실해지는지 모르겠어요. 네. 참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분들은 마케터로서 이 소비자와 그 경영자의 감정을 주고받을 수 있는 정말 따뜻하고 아주 깊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분 말고도 추천사가 많이 있는데 다 읽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자의 한국어판 세스 고딘 서자입니다. 자, 세계 37개국에 이 책이 출판됐는데 한국어판 서문입니다. 이런 글을 보면 저는 참 감동이, 예전엔 이 디테일을 못 느꼈는데 이런 거는 최소 이제 10개 이상 나라에 출간되었을 때 이 서문을 적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그 나라 특성의 민족적인 어떤 상황, 그다음에 책을 읽는 사람들의 성향, 이런 것을 알아야
그 나라 저자들에 대한 그 서문을 적을 수 있는 건데요. 역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역시가 역시입니다. 서문, 순두부찌개에 대해 잠깐 얘기해보자. 이 매콤한 음식은 아주 평범하다. 맛도 그냥 그렇고 어딜 가나 다 똑같고 재미없는 빨간 찌개다. 하지만 가끔 탁월한 맛을 내는 순두부찌개가 있다. 이런 순두부찌개를 만나면 내게 이런 취향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순두부찌개의 새로운 세계에 눈을 번쩍 뜨게 된다. 맛을 들이면 2번이고 3번이고 발길을 끊기 힘들다. 어쩌면 난 주기적으로 이 순두부찌개 한 그릇을 먹지 않고는 못 베길 정도로 푹 빠진 것일 수도 있다. 우리 집에서 1시간 떨어진 뉴저지주의 표지판 하나 없는 어느 외딴 마을에 내가 라이트하우스라고 주장하는 식당이 하나 있는데 막상 가보면 한국어 간판밖에 없다. 제가 하는 말인데 이 저자 어디 사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순두부찌개 잘하는 한국 식당 한 10군데 정도 소개를 해드리고 싶네요. 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굳이 주장하는 이라고 한 것은 한국어를 못하는 나로서는 정확한 이름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다 내 친구 월트. 월트는 옴기니 이주형의 이름이다. 이 퍼플카우를 한국어로 번역한다고 해서 이렇게 됐으니 너그럽게 봐주시길 바란다. 아무튼 이 라이트하우스는 내가 여태껏 먹어본 순두부찌개 중 최고의 맛을 자랑한다. 내가 꿈에서도 상상 못했던 아주 환상적인 맛이다. 이 라이트하우스는 광고하지 않는다. 근사한 웹사이트도 없다. 5개 광고, TV, 라디오 광고도 하지 않는다. 왜?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 집은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 평범한 음식을 만든 다음 광고로 손님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리마커블한 제품을 만드는 데 온 노력을 기울였다.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리마커블한 제품을 만드는 것, 그리고 그 맛을 본 사람들은 주변에 소문을 퍼뜨린다. 이게 바로 이 책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다. 광고가 아닌 리마커블 마케팅 이야기. 그리고 여기에 바로 우리 마케팅의 미래가 달려있는 것이다. 전 세계 어디든 어떤 제품이든 이 라이트하우스의 순두부찌개 같은 아주 간단한 음식의 미래도 여기에 달려있다. 한국어판 퍼플카우의 출간을 즈음해서 저자 세스 고딘. 네. 그리고 이제 페이지를 넘기면 보랏빛 소가 아주 보랏빛 페이지에 작은색 소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귀엽네요. 제가 뉴저지에 살고 있는데 여기 그 폴리 지역에 뭐 여러분들 이름만 대면 아는 만한 그런 순두부 가게 있죠. 북창동. 거기 아니겠죠? 네. 제가 알기로는 외국인들 입맛에 가장 잘 맞는 곳이 거기라고 알고 있고 거기가 아니라면 한국 음식을 파는 가게 10군데 중 한 9군데는 된장찌개, 김치찌개, 순두부는 다 하니까요. 어디를 가도. 순두부찌개가 기가 막히게 맛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원재료가 순두부인데 순두부 자체가 맛이 다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요. 계속 침이 나왔습니다. 네. 갑자기 저 오늘 순두부찌개가 먹고 싶은데요. 정말 감사하게도 뉴저지 지역에서 요식업을 하고 있는 우리 한인 동포 여러분들 이렇게 한국 음식 얘기가 나와도 빠른 시간 안에 섭취할 수 있도록 아직도 식당을 오픈하고 계시는 동포 여러분들 감사하고 살아갑니다. 자, 세스 고딘의 한국어판 저자 서문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추천사와 저자가 이 책을 바라보는 핵심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 내용이 이 책의 전부예요. 저자가 썼던 대로 이 내용, 이게 이 책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다. 광고가 아닌 바로 리마커블 마케팅 이야기. 그리고 여기에 우리의 마케팅의 미래가 달려있다. 전 세계 어디든 어떤 제품이든
순두부찌개 같이 아주 간단한 음식의 미래도 바로 리마커블 마케팅, 바로 여기에 달려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아주 기가 막히고 다양한 광고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핵심적인 이야기도 놓치지 않아요. 바로 순두부 맛 자체가 좋은 리마커블하게 만드는 것, 다 광고가 필요 없다. 어디 시골 산구석에 동굴을 파고 뭘 만들고 팔아도 리마커블하면 사람들이 찾는다. 그 얘기도 했습니다. 또 반대의 이야기도 해요. 남들이랑 똑같은 나사, 볼트, 뭐를 만들어도 기반한 광고 하나로 모든 동종 업계의 프로덕트를 물리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 자, 드디어 여러분들 궁금하셨죠? 보랏빛 소가 온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원제는 퍼플카우고 이제 한국 제목은 보랏빛 소가 온다입니다. 충분하지 않은 피, 그리고 새로운 피. 너무 고마워요, 저자한테. 이 딱 2페이지로 이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설명합니다. 이게 마케터죠. 네. 자, 충분하지 않은 피. 마케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지난 수년간 마케팅의 5P에 대해 얘기했다. 물론 P가 5가지보다 많긴 하지만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걸 규합해보면 5가지에서 8가지 이 정도 될 것 같다. 그 가운데 몇 개를 뽑아보면 다음과 같다. P로 시작되는 영어예요. 프로덕트, 제품, 프라이싱, 가격 이런 식으로요. 프로모션, 촉진, 상품 판매에 대한 어떤 우리는 프로모션을 할인 혜택 이렇게 가는데 원제는 또 촉진으로 나옵니다. 포지셔닝도 나왔고 홍보, 포장, 회람, 그 다음에 허락, 퍼미션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이 마케팅의 총 망라한 8가지 P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충분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마케팅의 체크리스트이다. 이 체크리스트를 통해 당신이 마케터로서 제 몫을 다했는지 확인할 수 있고 공장에서 가출화된 물건을 어떻게 사람들이 사게 만들지 설명할 수 있다. 만약 이 P 요소 간에 서로 어긋나는 점이 있다면 가령 예를 들면 가로 열고 이렇게 나왔어요. 책에 노인 대상의 으깬 음식이 아기 이유식 같은 맛을 낸다면 결국 마케팅 메시지는 흐릿해지고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 내용은 P 요소 간에 어긋나는 점이라면 이 마케팅 제품 자체에 대한 퀄리티가 떨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맛이 정말 없는 과자가 있어요. 그런데 슈퍼 마케팅, TV, 라디오, 5개 광고를 통해서 엄청나게 마케팅을 해요. 마케팅은 성공할 수 있지만 기업에 흑자는 나지 않는다. 나중에 이제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제 그 앞부분 이야기를 저자가 해주신 것 같아요. 마케팅이 항상 효과 있으리라고 장담하기 어렵다. 과거에는 모든 P 요소들이 제대로만 갖추어진다면 적어도 실패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기존의 P들만 가지고는 충분치 않다. 이 책은 새로운 P, 갑작스럽게 유난히도 중요해진 어떤 P에 관한 이야기다. 대체 이 P가 뭘까요? 제가 아까부터 계속 제목을 읽어드렸잖아요. 퍼플 카우. 자, 새로운 P. 저자는 보라색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새로운 P는 바로 보랏빛소, 퍼플 카우다. 몇 년 전 가족과 프랑스를 여행할 때의 일이다. 우리는 소떼 수백 마리가 고속도로 바로 옆에 그림 같은 초원에서 풀을 뜯고 있는 모습에 매혹되었다. 수십 킬로미터를 지나도록 모두 창밖에 시선을 빼앗긴 채 감탄했다. 와, 정말 아름답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소들은 외면당했다. 새로 나타난 소들은 아까 본 소들과 다를 바가 없었고 한때는 경이롭던 모든 것들이 평범해 보였다. 아니, 평범한 그 이하였다. 한마디로 지루하기 짝이 없었던 것이다. 그 소들이 완벽한 놈, 매력적인 놈, 성질 좋은 놈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아름다운 햇빛 아래에 있다고 해도 지루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런데 만약 보랏빛 소라면 어떨까? 이제 당신의 흥미가 당기는가? 퍼플카우의 핵심은 리마커블이다. 리마커블은 주목할 만한 이런 뜻이죠. 자, 리마커블이 P로 시작했다면 굳이 난 소떼 타령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책에서는 왜 리마커블 해야 하는지, 무엇이 리마커블한지, 어떻게 하면 리마커블 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재밌고 너무 웃겼던 거예요. 만약에 리마커블이 알파벳 P로 시작되는 단어였다면 나는 소떼 타령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너무 재밌었어요. 맞아요. 이 책은 시작부터 끝까지 리마커블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하면 리마커블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리마커블 마케팅을 할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새로운 개념의 정의 여기까지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리마커블 이야기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뜻이다.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고 예외적이고 새롭고 흥미진진하다는 뜻이다. 한마디로 보랏빛소. 다른 따블한 색깔의 소들은 전혀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 리마커블 마케팅. 마케팅 한답시고 막판 눈가림으로 덕지덕지 바르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주목할 만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기술. 상품 자체가 리마커블하지 않으면 눈에 띄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한다는 것. TV, 산업, 복합체, 소비자 욕구, TV 광고, 계속해서 늘어나는 마케팅 비용 투자에 힘입어 성장하는 기업들 사이의 공생관계를 나타낸다. 탈소비형 소비자, 살 게 없는 소비자에게 필요한 물건을 다 이미 가지고 있는 소비자에게 원하는 제품이 없는 소비자에게 너무 바빠서 당신이 열심히 만들어 놓은 물건을 찾아다닐 시간이 없는 소비자에게 당신은 팔 수 있어야 된다. 네, 참 인상적인 부분이죠. 관심도 없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고 또 일이 너무 바빠서 돈은 많지만 당신이 만들어 놓은 물건을 찾아다닐 시간도 없는 소비자에게 당신은 어떻게 마케팅할 것인가? 나는 우리가 대중을 향해 직접 마케팅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대부분 상품이 눈에 띄지 않는 세상이다. 지난 20년 동안 상견 지명이 있는 경제, 경영 분야 저술가들은 마케팅이 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마케터는 그 주장을 토의하고 적용했지만 낡은 마케팅 전략의 본질은 유지했다. 그런 전통적 방법은 이제 쓸모없다. 과거 100년 동안 마케팅 이론은 수명이 다했다. 대안적인 방법은 신기해서 몇 번 시도하고 말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 길 말고 다른 길은 없다. 이 책은 왜 당신이 만드는 모든 것이 퍼플카우여야 하는지, 매스미디어가 왜 마케팅의 비밀 무기가 되지 못하는지, 마케터의 사명이 완전히 달라진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질 것이다. 지금 당장 광고는 집어치우고 혁신을 시작하라. 광고의 시대 이전에는 입소문이 있었다. 쓸모있다 싶은 제품과 서비스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고 팔려나갔다. 시장에서 어느 야채상이 제일 좋은 가게라고 평판을 얻게 되면 그 가게는 언제나 손님들로 북적였다. 광고의 시대에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 끝이 보이지 않는 소비자들의 욕구, 매스미디어의 힘이 결합되어 다음과 같은 마법 공식이 도출됐다. 모든 소비자에게 직접 광고하면 매출은 증가한다. 과거에는 제대로 된 광고 대행사와 확실한 투자자만 확보하면 어떤 회사든 거의 원하는 대로 클 수 있었다. 광고의 시대 이후 우리는 출발했던 지점으로 되돌아왔다. 그리고 느리고 통제하기 힘든 입소문 대신 새로운 네트워크 힘으로 각계각층 사람들에게 리마커블한 아이디어를 빠른 속도로 확산시킬 수 있게 됐다. 마케터 입장에서 우리는 과거의 전력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소비자들은 너무 바빠 광고에 눈길조차 주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각자의 문제를 해결할 좋은 물건을 찾는 데는 꽤 필사적이라는 걸 아는가? 조각 식빵의 성공 이유. 1912년 오토 프레데릭 로에더는 식빵을 조각내는 기계를 발명했다.
간단한 기계가 큰 덩어리빵을 조각으로 잘라내다니 얼마나 획기적인 아이디어인가. 하지만 이 기계는 완전히 실패작이었다. 그땐 이미 광고 시대가 시작되었을 때고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형편없는 마케팅으로는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로에더의 발명품은 그 후 거의 20년이 지나서 빛을 보게 됐다. 원더라는 브랜드가 조각 식빵 마케팅을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이 제품의 성공 요인은 미리 잘라놓은 식빵이라는 편리함과 기술 혁신이 아니라 포장과 문구였다. 지난 20년간 조용한 혁명이 마케팅에 관한 사람들의 생각을 변화시켰다. 톰 피러스는 그에 져서 경영 창조를 통해 혁명의 서막을 열었다. 그는 열정으로 무장한 사람만이 미래를 여는 획기적인 제품을 창조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대기업들은 과하게 두려워한 나머지 어떠한 변화도 최소화하려고 노력한다. 특별한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들로 인해 일어나는 긍정적인 변화까지 말이다. 돈 페퍼스와 마사 로저스는 1:1 마케팅 혁명을 통해 새로운 고객을 찾는 것보다 기존의 고객을 유지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라는 분야를 CRM이라고 개척했다. 제프리 무어의 캐즘 마케팅의 저자 제프리 무어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사람들 사이에 어떻게 퍼지는가를 설명했다. 그 다음은 이제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노베이터, 얼리 어답터, 지각 수용자 이렇게 해서 그래프가 나오는데 이제 책으로 설명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퍼플 카우가 필요한가? 40년 전 어느 동네 묘지 옆에 톰스턴 탭이라는 작은 바가 있었다. 이 가게 주인 론 지맥은 자기네 피자를 냉동 피자 형태로 팔기 시작했다. 이 냉동 피자는 인기를 끌었고 얼마 되지 않아 톰스턴 피자는 동네 식료품의 냉동 칸마다 자리하게 되었다. 1986년 대형 식품 회사인 크래프트 푸드가 톰스턴 브랜드를 인수했고 미친 듯 광고에 수십억 달러를 벌었다. 가히 미국의 위대한 성공담이라 부를 만하지 않은가? 모든 사람이 원하는 상품을 개발하고 대중에게 어필하도록 광고하라. 그러면 떼돈을 벌 것이다. 이런 전략이 냉동 피자 하나만 성공시킨 것은 아니다. 아스피린을 포함해 우리 집에 있는 거의 모든 제품이 이런 전략 덕을 보았다. 아스피린을 처음 세상에 선보인 마케터가 얼마나 신났을지 상상을 해보라. 지구상 모든 사람들이 피고하고 값도 저렴하고 복용도 편하고 효과가 또 엄청 빠른 이 제품을 마케팅한다고 생각해보라. 아스피린은 대성공이었다. 약국에 지금 가보아라. 잠깐만 봐도 수많은 진통제가 있다. 에드빌, 알리브, 에너싱, 저도 알만한 그 약들이 에코트린 되게 많이 있네요. 자, 이런 아스피린을 아직도 마케터가 편안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만약 당신이 신종 진통제를 개발했고 다른 진통제보다 조금은 낫다고 치자. 당신은 어떻게 마케팅할 것인가? 만약 자금 사정이 넉넉하고 진통제의 우수성에 확신이 있다면 당신이 취할 행동은 하나다. 지상파 TV나 라디오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 먼저 진통제를 누군가는 사야 되겠다. 진통제 시장이 크다고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진통제를 사지는 않는다. 잠재 고객을 찾았다고 해도 새로운 진통제를 사보려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대부분은 어릴 때부터 애용한 진통제를 선택하기 때문이다. 믿을만하고 효과 좋은 진통제를 이미 알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광고에 나온 진통제를 찾으려고 시간을 허비하겠는가? 끝으로 사람들이 새로운 진통제의 광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당신이 아무리 광고를 해도 사람들은 너무 바빠서 당신 광고를 들을 새가 없다. 당신의 잠재 고객은 이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미미한 파편에 불과한 소수의 집단으로 줄어든 셈이다. 이런 소수의 잠재 고객은 찾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그들도 까다롭기는 매한가지다. 냉동 피자 분야에서 최초가 된다는 건 아주 좋은 아이디어였다. 진통제 시장에서 최초가 된다는 건 좋은 아이디어였다.
앞불사, 이 두 시장이 모두 한 발 늦다니 요가책을 예로 살펴보자. 요가책의 문제점은 이미 요가책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다는 것이다. 요가책이 그렇게 흔하지 않았던 몇 년 전만 해도 양질의 요가책 딱 한 권만 있으면 그 출판사는 성공하기 어렵지 않았다. 요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동네 서점에 들러 당시 서너 권밖에 없던 책들을 몇 번 훑어보고 그 중에 한 권을 사면 됐다. 지금은 요가책이 500권도 넘는다. 요가에 아무리 의욕적이라고 해도 500권을 꼼꼼히 살펴볼 수는 없다. 당신이 방금 요가책을 집필했다면 당신 앞엔 요가책을 집필했을 때보다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 이 엄청난 경쟁 어떻게 할 것인가? 이미 문제를 해결한 사람에게 새로운 요가책이 쓸모가 없다. 몇 년 전 서점에서 요가책을 샀던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요가책을 사지 않는다. 이게 바로 거의 모든 산업에서 마케팅이 직면한 현실이다. 상품이든 서비스든 일반 소비자 마케팅이든 기업 대상 마케팅이든 상황은 좋지 않다. 네, 이번에는 광고, 마케팅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부분은 당신의 제품을 사지 않는다. 사람들은 돈이 없거나 시간이 없거나 당신의 제품을 원하지 않는다. 잠재 고객이 충분한 돈이 없어 물건을 사지 못한다면 당신에게 시장은 아예 없는 것이다. 잠재 고객이 시간이 없어 당신의 광고에 귀를 기울이지 못한다면 당신은 고객에게 투명인간 취급을 당한 것이다. 잠재 고객이 시간을 들여 광고를 들어주더라도 안 사겠다고 결정해 버린다면 당신은 능력이 없는 것이다. 20년 전만 해도 이러진 않았다. 그때 소비자들은 시간이 많았고 선택할 물건은 적었다. 돈을 써버릴 때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 어떤 혁신적인 제품을 시장에 내놓으면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살 방도를 찾았다. 게임기, 휴대전화, 커다란 TV 같은. 생산성이 매우 높았던 우리 경제는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법을 오래전에 터득했다. 근데 이제 상황은 달라졌고 문제는 사람들의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키느냐에 귀결됐다. 마케터는 소비자들이 더욱더 많은 걸 원하도록 유혹했고 소비자는 유행에 뒤지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 소비했다. 무엇이 소비자를 만족시키는지 기업들이 전보다 더 잘 알고 있으므로 그보다 더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상품을 내놓기가 힘들어진다. 전 미국 특허청장이 한 말을 인용한다. 우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물건은 거의 대부분 이미 발명됐다. 네, 참 재밌는 말이죠. 확실한 시장은 이미 선점됐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를 가진 소비자가 없다는 것이죠. 소비자들은 마케터들을, 광고하는 사람들을, 기업주들을, 경영자들을 외면하기 때문에 다가가는 일 자체가 힘든 것이죠. 만족한 소비자들도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야, 이거 정말 좋은데 너 한번 써볼래? 하질 않는 거죠. 조용히 밤에 서치해서 장바구니에 넣고 그냥 하고 다니는 거죠. 과거의 마케팅 법칙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죽어가는 마케팅을 어떻게 다시 살릴까? 여기서 저자는 TV 산업 복합체의 죽음이라는 세션에서 아주 길게 이 TV 산업 복합체가 어떻게 현대 사회에서는 큰 효과를 발휘하지 않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전에는 공장을 짓고 물건을 많이 만들고 엄청난 TV 광고를 해라. 그러면 판로는 확보되고 매출로 이어진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이제 화장품 회사 레블론이 나오는데 이 초창기 TV 광고주 중에 한 명 찰스 레브슨이 광고 때문에 이 화장품이 엄청나게 히트를 쳤다고 합니다. 그럼 그 히트를 치고 물건이 팔린 그 이유는 어떻게 했는가? 다시 더 많은 TV 광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화장품은 레블론 말고는 아예 초토화됐던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안 그러죠. 지금은
뭐 그때 화장품 종류가 뭐 몇십 가지였다면 지금은 뭐 수천 가지의 종류가 있고, 그때는 뭐 남자형, 여자형, 유아형, 어린이형 뭐 이랬다면은 지금은 지성, 건성, 뭐 복합성 뭐 저는 뭐 거의 바르는 게 없지만 선크림은 꼭 바르거든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여자분들은 굉장히 많은 무언가를 바르잖아요. 그런데 전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여자분들에게 선물로 주지 말아야 될 것, 화장품과 향수라고. 왜냐하면 자기 취향이 분명하고 자기가 쓰는 물건, 자기 피부나 뭐 이런 타입에 맞는 그런 거를 사용을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저자가 말합니다. 과거의 법칙은 이랬다. 안전하고 평범한 제품을 만들고 이를 위대한 마케팅과 결합하라. 하지만 새로운 법칙은 이렇다. 리마커블한 제품을 창조하고 그런 제품을 열망하는 소수를 공략하라. 이 법칙을 나는 그림으로 설명한다. 그림으로 설명하는 부분은 제가 다시 말로 TV 산업 시대에서는 평범한 제품을 만들고 모든 일을 대상으로 광고하고 긴 주기가 필요했다라고 한다면 변화는 사소해도 통했다. TV로 그것을 이제 어필하니까요. 탈-TV 시대, 요즘 시대는 무조건 리마커블한 제품이 있어야 되고 얼리 어댑터에 집중적으로 광고를 해야 되고 주기는 짧아졌고 무언가를 변화시킬 땐 획기적으로 변화해야 한다. 이거는 꼭 요즘 스마트폰 안드로이드랑 애플 폰 나올 때마다 엄청난 마케팅을 하죠. 리마커블하게 뭐 어떤 기능이 추가되고 이게 갑자기 쓰고 뭐 접히고 늘어나고 뭐 카메라가 제가 지금 뒤에 보는 하나, 둘, 셋, 5개예요. 지금 셀폰 뒤에 카메라가 5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저는 안드로이드 쓰는데 뭐 확대나 이런 거 잘 되잖아요. 그런데 0.3인가 이렇게 축소도 돼요. 이렇게 딱 사진을 보고 축소를 누르면 이게 광각 렌즈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멀어져요. 이런 획기적인 변화가 그냥 전화는 어차피 다 잘 돼. 어차피 뭐 전화기 인터넷하고 막 그런데 이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작아지지? 그러면서 그 딱 한 가지 때문에 유입이 되는 거죠. 그 새로운 고객층이. 자, 그리고 이제 뉴비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폭스바겐의 오리지널 비틀은 참신하지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기발한 광고 덕분에 판매 부진에서 벗어나게 됐다라고 합니다. 처음에 이 광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저게 뭐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오리지널 비틀은 50년 동안 많은 돈을 벌어들였고 TV 산업 복합체의 위력을 여실히 보여준 전형적인 모범생이었다고 합니다. 이 TV를 통해서 뉴비틀이 출시된 지 3년 만에 이 귀엽고 딱정벌레라 그러죠. 이 차의 장점을 살린 거죠. 뉴비틀의 성공 요인은 가장 큰 것이 바로 디자인이다. 이 디자인으로 언뜻 보면 딱정벌레, 풍수벌레처럼 보이는 이 디자인으로 모든 여심과 이런 깜찍한 디자인을 좋아하는 남자의 마음까지 훔쳤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통하는가? 위대한 이론을 정립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성공한 사례를 분석하고 그 사례 간의 공통점을 찾아내는 것이다. 그러나 마케팅에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혼란스럽기만 하다. 자, Four Seasons라는 모텔이 있고요. 모텔 6, 미국에서는 다들 아는 모텔이죠. 6 모텔. 하이웨이 타다 보면은 거의 맥도날드에 비견될 정도로 많이 보이는 게 6 모텔인데 둘 다 숙박업계에서 보기 드문 성공과 매출 증가세를 경험했다는 사실을 제외하면 이 둘 사이에는 공통점이 없다. 또 월마트와 니만 마커스는 같은 시기에 성장했다는 사실 말고 일치하는 부분은 없다. 30일마다 신제품을 내놓는 노키아와 과거 15년 동안 줄곧 똑같은 게임보이를 마케팅하는 닌텐도는 어떤가?
아무런 생각 없이 성공한 업체를 따라하다가는 백미러 보며 운전하는 꼴이 되기 쉽다. 과거에는 통했던 방법이지만 이게 미래에도 그렇게 통할 것인가? 성공한 기업들 사이에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사실은 이들 사이에 아무런 공통점도 없다는 것이다. 성공한 기업들은 별종이다. 그들은 극단에 있다. 극도로 빠르거나 극도로 느리다. 마케팅에 정도는 없다는 것이다. 엄청나게 비쌀 수도 있고 엄청나게 싸서 팔릴 수도 있다. 엄청나게 커서 좋아하거나 무지하게 작아서 좋아하는 경우도 있다. 앞서 나간 기업을 따라하기 힘든 이유는 그들은 리마커블한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앞서 나간 것이다. 그런데 그 리마커블한 방법은 이미 누군가가 사용을 했고 당신이 그것을 따라할 때는 이미 그것은 리마커블 하지 않다는 것이다. 참 의미 있는 말이죠. 거의 한 달에 한 번 신제품을 내놓아서 히트를 치는 노키아, 15년 동안 똑같은 것을 내놓아서 히트를 치는 닌텐도, 그렇죠. 월마트와 니만 마커스, 포 시즌스, 식스 모텔, 다 어떤 다른 방법과 취향으로 뉴 비틀과 캐딜락의 에스칼레이더는 그 다른 동종차보다 크고 높고 길어서 히트를 쳤고 뉴 비틀은 더 작아서 히트를 친 거죠. 이 정답은 없는 거죠. 저자가 또 이번 장에는 나는 왜 월스트리트 저널만 보면 짜증이 날까? 무슨 마케터가 이렇게 화가 많아요. 자, 이 부분은 조금 내용이 긴데 제가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어느 기업이 광고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앞부분 먼저 읽어드릴게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진보한 마케팅 이론의 수호자이다. 매일같이 수백만 달러의 전면 광고가 이 신문을 덮는다. 그리고 그 고리타분한 방법이 아직도 효과가 있다고 믿는 아주 낡고 공부하지 않는 마케터들의 믿음을 입증이라도 하듯 지금도 월스트리트 저널은 광고 한번 내려면 뉴욕주 버팔로의 집 한 채 값보다 더 많은 돈을 내야 된다. 좋은 힌트죠. 저자는 버팔로 주에 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1시간 넘게 가서 순두부찌개를 드시고 오는 것 같아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재미없는 광고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자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어느 날 근사한 호텔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 그 아침 식사를 하며 월스트리트 저널을 보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당신 지금 신문을 다 읽은 것 같은데 이 전면 광고가 어떤 내용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그랬더니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럼 그 전면 광고를 했던 브랜드를 아십니까? 남자였습니까? 여자였습니까? 근데 정말 희한하게도 아무도 남자였는지 여자였는지 뭐 예를 들면 삼성 광고인지 LG 광고인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던졌다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저자는 이거를 100만 달러짜리 질문이라고 했는데요. 당신들 중 누구라도 월스트리트 저널을 읽고 거기에 나온 전면 광고를 보고 그 제품에 대한 추가 정보를 따로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네, 당연히 그들은 아니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화가 안 풀렸는지 월스트리트 저널에 전면 광고를 실렸던 한 컨설팅 회사 광고 전문을 실어버렸어요. 네, 제가 이걸 읽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실은 이유가 너무 지루했기 때문에 저자가 실은 거거든요. 근데 이 지루한 거를 전면 광고로 했대요. 자, 그러니까 짧고 굵고 리마커블한 광고가 아닌 지루하고 길고 뭔가 만연체의 설명하는 듯한 이런 광고는 전혀 이거를 몇백만 불을 주고 전면 광고를 했다는 거죠. 어느 누가 이런 광고를 기억하겠는가? 아무도 이 광고를 보고 주변에 얘기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이 광고를 보고 이 광고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려 하지 않을 것이다. 광고가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다. 광고도 리마커블 할 수 있고 광고 자체가 리마커블 할 수 있고 왜냐? 광고는 프로덕이 없기 때문이다. 리마커블한 제품에 관해 긍정적인 입소문이 퍼질 수도 있는데 왜 이따위 광고를 내는가? 광고의 목표가 눈에 띄는 효과를 내는 것이라면 이 광고를 낸 사람은
완전 빵점짜리다. 마지막 확인 사살까지. 네, 세스 고딘은 아주 귀여운 목니가 있네요. 네, 세스 고딘 보랏빛 속아온다. 마케팅에 관련된 성공과 실패에 관한 이야기, 내 인생의 명작 청취하고 계십니다.